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우리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았었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 가운데서도 오늘은 상승세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됐는데요. 지금 1187원까지 내려왔고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코스닥 쪽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특징적으로 봤던 테마들도 오늘은 상승세가 좀 더 가파릅니다. 이런 가운데 테마들이 엮이면서 또 업종별로 상승세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앞으로 상승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새로운 전략들 세워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시장에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온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경의 부장들 전문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실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오시거나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원 전문위원님의 호크알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호크알 시스템으로 기업의 펀더멘털도 체크해보고요. 매수와 매도, 수급을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지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크알 시스템으로 본 특징주들 계속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호크알 시스템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호크알 시스템은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을 일단 매집의 확인과 혹은 매집됐던 부분의 이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매집에 대한 부분과 펀더멘탈 그리고 여기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삼박자가 좀 맞춰진 종목과 그러한 종목에서 이탈되는 종목, 매수 관점의 종목과 매도 관점의 종목 이 양쪽을 다 판별을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호크알 시스템으로 본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은 오늘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을 받는데요. 그동안 영업무역은 5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 8월 달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저점을 잡고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단 추세선과 상단 추세선이 지금 예쁘게 만들어지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에 상당히 시장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관련된 부분이 의료와 관련된 있는 FNF나 영업무역, 한센실업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지난 6, 7, 8월 달 대부분의 종목들이 베트남이나 남미에서의 공장 셧다운에 따라서 공급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상당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런 조정 이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고 특히 베트남에 몰려있는 한센실화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은 최근 10월 달 베트남이 공장 셧다운을 해제하고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서 위드 코로나 쪽으로 다가서면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 우려가 상당히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이제 바닥을 짚고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좀 마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면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기관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전에 대량의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최근에 차익 물량을 조금 내보내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로 본다면 여전히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관들의 매집 물량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최근 한 6개월 정도의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장기 물량들이 포진해 있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고 실적도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서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이쪽 섹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매수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는 영업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관련되어 있는 매집 이탈 종목은 오늘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대한항공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잘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대한항공도 위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었고 또한 이제 항공화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와 항공화물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9월 말부터 해서 주가가 급락하기 10월 초에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과 그 병합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독과점 논란이 좀 일어나면서 정책적인 리스크가 좀 나오지 않느냐라는 우려감, 이게 뭐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우려감이 정치권에서 먼저 대두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 정치권에서 이 독과점 혹은 뭐 소상공인과 같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 제기가 나오면 대부분의 주가들이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나왔고 또 한 가지 이제 유가가 너무 원자재가의 급등에 따라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유가에 대한 부담이 발효되면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델타 항공을 비롯해서 이 유가 부담에 상당히 주가 폭이 조정폭이 상당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일부 이탈 물량들이 나왔고 기관들이 여기서 다시 좀 이탈되는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좀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이 종목은 상당히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항공 펀더멘탈을 놓고 뭐 지금 현재 왈가왈부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던 부분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일단 시장의 반전과 함께 어려운 종목보다는 조금 더 쉬운 종목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대한항공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바닥에서 다시 상승을 한다면 그때 다시 매수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매도 종목은 절대적인 리스크와 유가 공응행위에 따라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집중됐던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호크알 시스템이 포착한 특징주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는 영업무역 그리고 매도 관점으로는 대한항공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일단 우리 시장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분기점에 기로해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구간인데 어쨌든 지금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아마 공매도 쇼크버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일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의 급등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시장의 이제 바닥 저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마도 단기적인 액티브 물량 일부에서는 이런 시장 바닥의 확인과 함께 그동안 매도 쪽으로 치중해왔던 공매도 종목들에 대한 일부 환매가 나오면서 쇼크버링에 의해서 특히 코스닥에 관련되는 대형주들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늘 이제 급등이 시세 연속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그동안 시장에 어려울 때 시장 좀 잘 끌고 왔던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 은행주들이나 혹은 지금 경기와 민감한 위드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시장에 대한 전략은 큰 방향에서 본다면 다음 달 테이퍼링과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가정하에서 위드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나 금리장 수혜주가 여기서 시장의 급등과 함께 조정을 좀 받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쪽을 가장 크게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고 IT 성장주 쪽에서는 최근에 보면 주가 흐름이 글로벌하게 양극단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뒷면밀 반도체 주가 흐름이 완전히
거꾸로 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다른 흐름인데 이런 걸 보신다면 IT 성장국 내에서는 종목 선택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에서 좀 버려지는 종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가는 종목을 좀 구분해서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초점을 맞추면서 IT 성장주 일부 쪽은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소재 쪽에서 국한되어서 좀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도 오늘 지금 이제 IT의 급반등과 함께 추격 매수를 하거나 혹은 추격 매수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옵션 만기일의 영향, 프로그램의 영향에 의해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한 템포 좀 참으셔도 됩니다. 한 템포 참았고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해도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급등한 종목은 한 템포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그동안 이제 좀 강했던 경기 관련된 종목이나 금융 인상 수혜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에 눌려지면 오히려 다음 달 테이퍼링을 앞두고 이 마지막 구간에서 눌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눌려지는 자리가 지나고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테이퍼링을 앞두고 위드 코로나나 혹은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이 눌릴 때 이 종목들 좀 더 적극적으로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한 템포 쉬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위드 코로나와 금리 인상 관련주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좀 보수적인 관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외수, 매도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고요. 또 특징적인 종목들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호크아이 시스템 그리고 이지환 전문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노란톡이 아닌 저희 초록 밴드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초록 밴드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시장 도움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환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특징적인 테마 알아보고요. 또 위원님의 픽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샘플러스 최재원 전문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대로만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큰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가 말을 했던 자리를 좀 바닥을 잡고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움직임이죠. 이제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2946 부근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마감이 2944로 살짝 애매한가 싶더니 오늘 바로 갭을 띄워버리면서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갭을 띄운 구간도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고 그 위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눌렸다 갈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대로 쭉 올라갈 확률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이 코스피가 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꽤 높다. 지금으로 봐도 여전히 코스피가 고점 갱신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갱신의 가능성이 있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 의 상승이 미미했죠. 이번에 다시 발표가 나왔는데 강보합권입니다. 더 이상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당장.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만큼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당장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FOMC의 회의록이 나왔는데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중순 말까지 할 것 같다. 이런 뻔한 얘기 했습니다. 뻔한 얘기 했고 대신에 이제 물가지수가 조금 적게 나오면서 큰 상승 없이 좀 강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역시 그 시장의 안정성을 좀 따라가다 못해서 이번에
나스닥이 52번째인가 53번째인가 고점 갱신할 동안 못했던 그 고점 갱신을 조금 해줬으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고점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주들이 한동안 좀 주춤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형주들의 상승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부터는 대형주들의 상승 역시도 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삼성전자를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오를 거예요. 오르긴 할 텐데 네. 고점 갱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염원하는 10만 전자를 갈 거냐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10만 전자는 모르겠어요. 코스피가 고점 갱신을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가는 게 아닌 삼성전자는 한 8만 5천에서 9만 전자에 머무르고 다른 테마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 이제는 볼 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조금 주의하는 관점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도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서도 지금 댓글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도 오늘의 도전 종목 힌트도 들어보시고요. 서로 유추해 가면서 맞춰보시는 시간도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 활발하게 댓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는요, 두 가지 메타버스 게임과 철강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메타버스 게임부터 살펴보면요. 지난번에도 이 테마를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역시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고일지 스톱일지 또 궁금해졌거든요. 어떤 건가요? 이전에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네. 이제 위메이드, 뭐 펄어비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를 이해한 게임 회사들과 그렇지 못한 게임 회사들은 앞으로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맞아요. 메타버스를 이해한 게임 회사들은 점점 앞으로 치고 나갈 거고 점점 더 많이 올라서 나중에는 정말 NC소프트 같은 우리나라 뭐의 이제 코스피의 최대 큰 규모의 이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NC소프트 같이 이제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면서 이제 좀 미래에 맞춰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이런 게임 회사들은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버스를 이해한 대표적인 게임 회사의 예로 위메이드와 펄어비스를 들면서 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고 계속해서 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역시도 그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네, 지금도 고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도 일단. 고입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위메이드와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나란히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고 있죠.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온 것 같고 위메이드 맥스 역시도 26% 거의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밀리는 모습인데 정말 높다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이게 높나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당장에 따라붙기보다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때 뭐 엄청나게 많이 안 눌릴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려줄 때 받아보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이제 이 메타버스를 이해한 게임 회사 중에 하나 펄어비스 네. 이야기를 했었죠. 신작 도깨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한 특성인 이 소셜을 굉장히 잘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오늘 위메이드 같은 상승은 못 보여주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큰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네. 여전히 굉장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기 때문에 부럽지만 사실은 정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위메이드랑 펄어비스 보자면 펄어비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펄어비스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두 종목 중에서는 펄어비스가 더 괜찮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상승은 위메이드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위메이드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이 메타버스와 떼어내올 수 없는 게 NFT라는 대체불가 토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한번 이 메타버스라는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소셜을 이해한 이제 회사가 이제 위메이드 아니 펄어비스고 이 이코노미컬을 이해한 회사가 이제 위메이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두 개 차이점이 정확히 뭐죠? 이제
소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라는 건 결국 가상 현실이고 네. 이제 좀 행동의 자유나 이런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좀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를 잡는 뭐 그런 게임이 딱 특정되어 있고 아니면 전투 게임 이렇게 게임이 좀 특정되어 있는데 이제 펄어비스에서 이번에 나올 신작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전 연령이 다 이렇게 함께 게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연령의 제한이 없는 게임을 잘 만들어내면서 이 소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낸 게임이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NFT를 이용한 이제 대체불가 토큰을 이용한 게임으로서 이제 미르4가 나오면서 네. 이게 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동시 접속자인지 누적 접속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80만을 넘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NFT라는 거는 이 가상 세계와 가상 세계가 다른 가상 세계가 있을 때 이 가상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나의 자산이 이 다른 세계에서도 인정을 과연 받을 수 있는가, 동일한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현재 이 상호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NFT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NFT 관련돼서 리메이드 같은 경우는 NFT 관련된 게임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펄어비스 역시도 도깨비가 나오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 쪽으로 연구를 하고 게임을 낼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전망을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메이드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펄어비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펄어비스는 너무 고퍼다, 퍼가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펄을 보지 않습니다. 펄을 안 보기 네.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그냥 뭐 수급이 몰리고 사람들이 계속 몰리면은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파동을 많이 보는데 이 파동 관점에서도 저야 이제 파동상의 과매도 구간이나 고점을 많이 의식을 하고 매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결국엔 힘의 논리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급이 몰리고 힘이 몰리고 매수세가 몰리면은요. 그 어떤 지표도 의미가 없고 그냥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지표적인 관점이 아닌 좀 미래의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새로 편입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죠? 두 종목이 너무 고점이라 무서우실까 봐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넵튠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뭐 메타버스 쪽 관련돼 가지고 좀 엮이려고 이제 메타버스 게임 쪽으로 조금 엮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식과 함께 오늘 조금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18,400원 부근의 저항 라인을 오늘 조금 돌파하면서 마감할 것 같아요. 아직 장 마감이 8분 정도 남았지만 여기를 돌파하면서 마감할 것 같고 그 위에 23,300원 정도의 저항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돌파한다면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단은 18,400원만 넘어주더라도 단기적으로 한 23,000원에서 23,500원 정도는 도전해볼 만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서 넵튠 역시도 이제는 당장 뭘 결과를 낸 건 아니지만 펄어비스나 위메이드와 함께 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 회사, 메타버스를 이해한 게임 회사, 아니면 메타버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트랙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임 회사라고 이해하면서 이제 같은 이 테마나 포트폴리오 안에 넣고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넵튠까지 또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 깨알 종목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퍼가 너무 높아서 우려스럽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그런 본인만의 기준도 챙겨가 보시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테마는 철강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제 포스코가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 기록을 하게 됐고 사실 그 전부터 철강주들은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좀 주춤한 모습인데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본다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반등세가 좀 나올 자리다. 그럼 고입니다. 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시는지도 이유 알려주세요. 일단은 포스코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게 나왔죠. 포스코 본인들도 좀 많이 당황을 할 정도로 좋게 나왔다. 뭐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 좋게 나왔고 뭐 원인을 따져 보면은 철강석 가격이나 중국의 감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철강석 관련주들의 이제 제강, 철강 관련주들의 슈퍼사이클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적이 좋게 나왔었습니다. 다만 뭐 슈퍼사이클은 저는 모르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이 철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반등 자리에서 마침 지수도 반등을 할 때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이 철강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들고 왔고요. 네. 포스코가 대표적으로 있죠. 포스코 대표적으로 있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많이 오를 때도 있지만 당연히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뭐 고점을 넘어서까지 아니면 고점 근처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 이 아래 포스코 이제 형제들이 좀 많죠. 네. 포스코 강판, 포스코 ICT 뭐 등등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많은데 오히려 좀 이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작고 결국엔 테마가 움직인다면 시가총액이 작은 쪽 아니면 변동성이 더 좋은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조정장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대형주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테마를 못 탔을 때 대형주가 이 조정장일 경우에는 대형주가 이 중소형주보다 훨씬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대형주들에 대한 좀 무한적인 신뢰, 약간 이런 조건 없는 신뢰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매매할 때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상장 폐지 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뭐 3월에 이제 3월만 좀 조심하면은 이제 상장 폐지는 그렇게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보다는 이제 포스코 형제들 아래에 있는 형제들이나 오늘 당일 강세 종목에 있는 가 있었는데 동일철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변동성 좋게 나오고요. 뭐 제일제강, 동국제강들 보면은 뭐 동국제강이나 아니면은 뭐 동일철강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DSR 제강 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러나 차트상에서는 충분히 좋은 반등 자리고 반등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미래의 철강이 어떻게 되고 철강 산업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도 제가 완전히 철강 쪽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좀 단기적인 자리에서 좋은 증시 상승과 그리고 좋은 뭐 호재를 맞았다. 이 테마 자체가 좋은 호재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고 단기적인 상승세 관점으로 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들은 단기적으로 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도전 종목도 힌트를 드리자면 철강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추가 가능하시다면 어떤 건지 맞추고 싶으시다면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심히 고려를 해서 또 작은 사은품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운영 원칙 만나보면서 여러분들의 댓글도 받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도전 100점 백승 운용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죠.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를 합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다음은 도전 100점 백승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10.5승을 거둔 도전 100점 백승입니다. 다시 50대 50의 확률로 지금 승을 거둬가고 있고요. 코아스, 노랑풍선 승을 챙겨간 가운데 이즈미디어, 코데즈 컴바인, 현대해상도 승을 챙겨갔죠. 코데즈 컴바인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큐브 엔터 중에서 큐브 엔터가 승 챙겨갔고요. 아시아나항공 계속 도전 중입니다. 광진실업이 지금 매수가에 도달이 안 돼서 계속 포트에서 깍두기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팜스토리도 승을 챙겨갔고요. 오늘 또 급등을 보여주면서 수익을 더 크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 편입된 세원, 두 호가 차이로 아쉽게 지금 승을 못 거두고 있는데요. 조만간 또 승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도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전 100점 백승 오늘의 도전 종목은요. 동국제강입니다. 철강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등 자리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 종목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동국제강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국제강 일단은 동시호가 전에 매수가 얼마 제시해 주실 건지 들어볼게요. 매수가가 현재 18,500원이죠. 18,500원인데 18,500원으로 하겠습니다. 18,500원의 매수가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5% 수익 누리고 지금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 소개 이따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포트
포트폴리오 현황 보니까 승을 5종목이 챙겨간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기다리면 무난히 5% 수익 달성하고 승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또 한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AE에서 도와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뭐 이전에 우려했던 코데즈 컴바인이나 이즈미디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우려가 제일 많으실 그리고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시아나항공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래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유가 우려 뭐 이런저런 우려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급등을 하면은요 무조건 단기적으로 조정이 한 번은 옵니다. 이전에 또 천연가스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 급락이 오게 돼 있는 게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셰일이 있습니다. 셰일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언제든지 원할 때 확대를 시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느 정도 정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시세 예측이 쉽지 않은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느 정도 조정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을 그냥 죽어도 지키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이 종목에서 보입니다. 보면은 사실은 한 22,800원 뭐 아니면 뭐 그 아래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와야 맞는 자리인데 여기 23,800원, 23,700원 여기를요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지를 않아요. 내려온다 싶으면 올리고 내려온다 싶으면 올리고 오늘도 내려온다 싶은데 종가 부근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그런 걸 잘 보지는 않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매도는 개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매도하는 걸로 나와 있고 제 눈은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종목인 만큼 뭐 딱히 대응책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내려왔을 때나 뭐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대응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여기를 좀 강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으면 무난하게 5% 챙겨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가 좀 어려울 때 들어갔던 종목이죠, 전부. 네. 이제 제가 백전백승을 할 때 시작할 때 좀 다 증시가 막상 제일 어려울 때 들어갔어서 증시가 조금씩 좋아지고 바닥 잡히고 코스피가 쭉쭉쭉 올라가면은 백전백승의 이 성공 기간들은 점점 더 단축될 거예요. 점점 하루 만에 성공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질 거고 점점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백전백승 아직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 놓치기 전에 매매를 조금씩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난히 아시아나항공도 승 달성할 수 있고요. 시장이 좋아지면 승승승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도전 종목이죠. 동국제강.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도와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철강 쪽이 전부 다 이 포스코 호재와 함께 이제 뭐 이런저런 중국 감산이나 철강석 가격 뭐 이런 호재도 있었고요. 그러고 포스코가 제일 엄청나게 역대급 창사일의 역대급 실적이다. 막 역대급 실적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실제로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이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자리에서 반등을 성공을 했어요. 네.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17,600원에서 이 18,200원 사이에 있는 이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해주면서 오늘도 이 18,200원을 지키면서 마감을 하려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단기 돌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차트인데 전반적으로 이 철강 제강주들 차트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고요. 단기 저항 돌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테마 자체도 좋고 증시도 좋고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종목 동국제강이고요. 여러분 지금 승은 5개 거뒀지만 또 팜스토리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수익률 정말 5%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편입이 됐던 세왕 같은 경우에도 두 호가 차이로 아쉽게 5% 입절을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수익률도 더 크게 누려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종목들 실시간 전략들 받아보시고요. 또 동국제강 또 6승 가져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원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순서입니다. 오늘 마감 시장 앞두고 나서 시황 점검과 함께 또 특징주까지 분석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일단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점검 좀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 신의 한 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였죠.
제가 오늘 아침은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오늘 옵션 만기 날 별일 없을 거다. 3천 안쪽 쪽으로 가는데 별일 마찬가지 없을 거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어제 공개 방송과 그다음에 어제 이 신의 한수 시간 속에서도 2,900이 깨질 걱정보다는 3천 안착 쪽에 초점을 두고 잘 버티시고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서도 소비주 위주로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오늘은 소비주 흐름들도 나쁘진 않았지만 낙폭과대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특별히 또 많이 오늘 반등을 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인데요.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일단 하방 경직은 지금 계속 한 5일째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3천 안착은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하방 경직을 주고 있다라는 모습과, 그다음에 지금 신용잔고 같은 경우들이 개인의 신용잔고가 지금 빠르게 줄고 있어요. 한 25조 8천억까지 늘었었던 신용잔고가 25조 5천억까지 늘었던 신용잔고가 지금 22조 8천억까지 줄어들었는데 아마 오늘도 계속 줄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신용잔고들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3천 안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3천 안착을 보고 우리가 시장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대감은 이 3천보다도 더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3,100 정도를 일단 보시면서 뭐 짧게 보더라도 3,050은 갈 거예요. 그래서 3,050과 3,100을 보면서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는 부분들을 즐겨야 되는 부분이지 내일 또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 종목들이, 전 업종들이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 뭐 제약주, 그다음에 IT 섹터, 뭐 철강, 조선, 증권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반등세를 좀 많이 줬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급등주 검색기에 보면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과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죠. 다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반등을 좀 준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소비주들도 빠지지는 않아요. 오늘 뭐 소비주들 보면은 여전히 여행 관광 섹터 관련주들, 뭐 세준이라든지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 여전히 강하고요. 카지노 관련주들도 강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많이 빠졌었던 화장품주들, 이것도 소비주들인데 이쪽도 강했고요. 그리고 엔터주 쪽에서도 뭐 하이브도 오늘 강했고요. 4.7%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강세를 보여준 게 SM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3%대 강세, YG엔터 3% 강세. 그 외에서도 엔터주 쪽에서 FNC 엔터라고, 이건 이제 예전에 이제 AOA 이제 그룹인 그 회사인데, FNC 엔터도 오늘 20%대 최근에 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뉴도 영화 제작하는 회사인데 계속 오늘 좀 반등 좀 나왔고요. DPC 빅히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게임주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엔터주의 흐름들도 뭐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양호하게 움직여주게 되면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세를, 원상복귀는 좀 어렵습니다. 원상복귀는 안 되더라도 3,100 정도. 그래서 이제 좀 요점 정리해드리면 3,100 정도의 반등세를 보면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보시는 건 좋은데, 3,200까지도 보세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뭐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1차 저항 라인을 3,050에서 3,100으로 두시고, 2차 저항 라인은 3,200을 두시고, 저점 자리를 2,900 두시고, 그래서 이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든 어쨌든 박스권을 갖추든 시장 폭락에 대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얘기도 어제 공개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도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박스권 대응을 하면서 시장의 그 반등을 기대를 하고 이제 복수의 시장이 왔다 뭐 정도로 먼저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신의 한수 그 유튜브 방송, 이제 소통 방송이 요 방송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진행을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뭔가라 물어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GK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카카오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 종목에 대한 그 바닥과, 왜냐면 걔네들이 바닥을 쳐야 시장도 바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어제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분석을 해드릴 때 9만 원짜리, 그렇죠? 9만 원짜리를 거의 바닥으로 해서 사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마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에서 9만 원 정도가 거의 저점이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대충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게 계속 반등은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어제 그 얘기도 자세히 드렸는데 그런 얘기들은 좀 이따가 소통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저 종목을 요리를 하고 복수를 해야 될 건지 잘 고민을 하면서 좀 이따가 소통방송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또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저쪽에 있는 소비주의 특정적인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걔가 더 낫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오늘 계속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HMM. 자, 해운주인데 오늘 해운주의 흐름들이 얘는 좀 별로였어요. 그것도 이제 말씀 좀 드릴 건데 이거 말고 지금 흥하해운이라든지 다른 해운주들은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흥하해운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뭐 대한해운도 있고 KSS 해운도 있고 뭐 이제 해운주들의 흐름들이 괜찮았는데 이유는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그 서부 항만의 물류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해운주도 움직였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미국 정부는 앞으로 90일 동안 LA 롱비치항을 24시간 일주일 풀가동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그다음에 월마트라든지 뭐 페덱스라든지 UPS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 및 수송 업체들이 미 전역 상품 운송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 시간을 확대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물류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해운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이제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해운 관련주하고 물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아침에 좀 강했었는데 물론 이제 막판에서 좀 밀리긴 했어요. 보면은 이제 물류 관련주들은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라든지 밀렸죠.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소식에 움직이다가 밀렸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아셔야 되는 건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은 잘 나오지만 너무 많이 떠 있을 때에서 공략하게 되면 또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듯이 한솔 로지스틱스처럼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상태에서 저항권에 걸리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쫓아가게 되면 단번에 8%가 9%가 금방 또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낙폭과대를 공략하시는 건 괜찮지만 그거를 쫓아 들어가지는 말자. 특히 저항권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시면 좀 이따가 이제 소통방송 때 유튜브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HM은 근데 왜 못 갔느냐. 일단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요. 바닥에서 1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2500% 올라갔으니까. 2000원짜리 종목이 5만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2500% 갔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해운주들은 얘보다는 좀 가벼운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좀 무겁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급도 최근에 좀 꼬였던 부분들인데 자 그럼 이게 계속 빠질 거냐 그건 아니고요. 얘도 반등은 나왔습니다. 오늘 2%에 나는 반등은 나왔고 사실 저는 이 HM을 좋게 보고 한 2만 원 정도로 내려왔으면 좋겠거든요. 조정을 받으면 근데 2만 원은 지금 시장에는 얼토당토도 차지도 않고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2만 5천 원 정도에서 2만 원 정도 생각해서 이거는 공략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반등 나오면 3만 5천 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반등 줬다가 또 빠질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서 이거는 지금 공략하기에는 별로다. 오히려 더 빠지면은 좋다. 그래서 얘는 더 빠지면은 좋은 종목이 싸졌으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해운업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이제 실적들이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빠진단 말이에요. 이유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좀만 더 빠지면 이제는 싸다라는 인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5,000원, 2만 원에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걸 반등 나오면 한 35,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HB 테크놀로지인데 이제 OLED 관련주 쪽이죠. 얘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섹터 등등 반등을 주고 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오늘 장중에.
뭐 덕산 네오록스부터 해가지고 뭐 AP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뭐 IC도 반등 주고 그랬는데 자 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이제 중형 OLED 1,000만 대 양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된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어제는 좀 잠잠하다가 오늘 시장 반등 나오니까 오늘에서야 이제 엉덩이를 들고 들썩들썩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슈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서는 그 이슈로 움직였다고 보기보다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한 40% 빠졌죠? 한 달 동안에서는 한 근 30% 정도 빠졌을 거예요. 27% 정도. 한 두 달에 석 달 정도에서는 40%가 빠졌고 한 달 동안에서는 거의 25%, 27%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거고 다른 애들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지금 시장에서 소비주를 갖고 있었다면 이 정도의 손실은 아닐 건데 만약에 IT 섹터를 가지고 있거나 제약주를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0%에 30%는 다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빠진 폭의 절반 정도의 반등세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올라갈 목표치가 좀 더 크죠. 그래서 만약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더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물려있지 않고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얘기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은 추천주를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고 분석을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분석만 해드리는 건데 지금 시장은 이런 식의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을 매매 종목으로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살짝 밀리게 되면 이런 종목을 단타로 공략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애들에서 짧게는 10% 정도에 뭐 길게는 뭐 15%, 20% 정도 그러니까 5% 정도는 나올 수 있고 대부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10% 정도의 목표치를 보면서 이런 IT 부품주들도 이제는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 갖고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아직 꺾여 있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빠지니까 그거를 착안을 해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과거서부터 뭐 IT 부품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IT 부품주들은 주도주로서 몇 년 동안 군림을 했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작년과 올해 초반에서 뭐 여기저기 뭐 리포트에서 황금 사이클 얘기 나오니까 다 IT 부품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그냥 버티세요. 장기적으로 버티시는데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오늘서부터 해서 공략을 하겠다라 하실 분들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HB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려봤고 이슈도 그런 이슈가 있었다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 종목 리뷰를 하나를 도와드릴 텐데, 후성이죠. 뭐, 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작년에서 맨날 추천을 하고, 한 달에서도 한 두 번, 세 번씩 작년에 추천했고, 작년에서 올해까지 추천해서 매수 가격이 들어왔던 게 10대 번 넘을 거고, 추천한 거는 공식적으로는 19번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노란톡방이라든지, 뭐, 공개방송이라든지, 후성 추천주는 작년에서 올해 한 100번 정도는 추천을 했어요. 뭐 심심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오늘 이걸 왜 또 얘기를 하는 거냐. 자, 물론 수익률이 394%인가를 올라온 종목인데 이게 지금 400%를 396.9%네요. 396.9%가 올라가는데 이게 400% 이상 달성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왜 후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전자보다 후성이 10배 더 낫다라는 얘기도 이미 예전에 했고요. 그리고 지수가 무너지려면 후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후성이 무너지지를 않죠. 왜 안 무너지는가 봤더니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탄소에 대해서 지금 감축을 40% 상향을 하는 부분인데 얘가 탄소 배출권 관료주 쪽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에서 외국인들이 120만 주, 기관들이 24만 주, 또 연기금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수급이 꼬이지를 않고 오히려 들어왔던 애들이 살짝 팔았다가 또 들어오고 하는 형벌을 봤을 때에서는 아마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그다음에 실적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습니다.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을 해요. 물론 주가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규 매수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후성이 꺾이지 않으면 시장도 안 꺾인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아마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400% 넘게 제가 25,000원 얘기했거든요. 25,000원까지 갈 수 있다. 수급 보면서 더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자, 80.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되면 85점까지 드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80점만 드릴게요. 내일에서 보고 85점에서 90점을 매기도 될 것 같아서 80.5. 일단 시장이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바닥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바닥은 아니지만 3,000 안착을 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매수 포인트 어제와 마찬가지 80.5 양호합니다. 어제도 좋은 점수 드렸었죠. 자,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여전히 좋습니다. 어제는 90점 수였는데 오늘은 85.5 정도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지금 슬슬 이제 순환매도 나오고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오늘 조금 나와가지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비주들도 계속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낙폭과대 IT나 아니면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반등을 주겠지만 소비주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고요.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수를 이제 80점까지도 주셨습니다. 특징주로 HMM,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후성 진짜 수익 많이 났잖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한번 뒤에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못다한 이야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언택트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서경의 부장들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